국내 증시가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순환 출자 구조였습니다. 이 순환 출자 구조가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시장에서 이제 순환 출자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부가 계속 정책을 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거의 한 10만여 개의 기업들 자체가 뭐 연결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지배 구조가 묶여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10대 그룹 안에 있는 회사들은 다 끝났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던 방식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면은 결국은 기업들을 합병하고 쪼개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모기업, 지주회사를 만들고 핵심 사업부를 놔두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보이면서 지주회사에 들어와 있었던 일부 핵심 회사들 또는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회사들이 성장 동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를 하면서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딱 됐었는데 이제 이런 구간이 되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 다시금 상장하는 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자회사가 더 클 거야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한 상태가 벌어진 것이 바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화학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이제 앞으로도 점점 이런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뭐 세아페스트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했듯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 금융시장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우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소액주주를 보호를 해야 된다. 단순히 공매도를 규제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즉 대규모의 분할과 합병 이런 거 발생될 경우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냐? 아닙니다. 일부 상법 몇 가지만 개정하면 되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동안 이게 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대기업들 눈치를 본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대주주의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분할을 해가지고 할 때 이제 뭐 주주총회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승인한다 하면은 거의 통과가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기존 주주들, 예를 들어 지주회사에 있던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공모를 하거나 또는 신주 인수권을 가져가는 이제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그런 쪽으로 나타났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되고 또 하나는 국내 증시 자체가 감시 감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줘야 국내 증시 자체가 정말 새롭게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간이고 재평가 받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분할 후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방지한 대책이 결국 뭐냐? 주식 매수 청구권 또는 모회사 주주, 그러니까 지주회사 주주면은 지주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온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 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청약을 하고 그 높은 경쟁률을 하면서 결국 매출 받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LG화학 주주였으면은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선적인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분할해가지고 상장한다 했을 때 피해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기존의 우리나라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투자 지주회사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주사가 또 있고 지주사 안에 여러 가지 상장회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중 상장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포스코를 설명해 드릴 때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확장을 하고 있고, 근데 구글이라는 회사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가지고 구글 자체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중 상장이라는 부분 자체를 현재는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부터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 부분이 결국 지금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이 법안을 추진한다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 지주회사 내에서 특히나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상장, 상장된 회사는 이미 이중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비상장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는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지분회사, 지주회사가 아닌 이제 투자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항상 우리가 증권가에서 또 하나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지주회사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할인율을 항상 적용했습니다. 근데 비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차피 비상장도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할인 받을 거니까 할인을 적용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상장된 회사가 이제는 상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주들도 제값을 받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투자형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것도 어떤 거냐면 최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했던 배경이 뭐냐, 최근이야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공모가 따상상 이렇게도 기대를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밸류적인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장 자체를 SK온이 나중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부분, 거의 2023년, 2024년 이렇게 늦춰질 수 있다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도 역시 물적 분야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관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SK온이 상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SK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라는 관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관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또 어떤 게 있냐, SK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다 생각해야 됩니다. SK 안에는 얼마 전에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안으로 들어왔고 비상장 자회사로 이제 100% 지분을 갖고 들어왔죠. 이 외적으로도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앞전에 SK텔레콤에서 분할을 할 때 SK텔레콤은 순수 통신회사로 남겨놨고 SK스퀘어에다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 뭐 11번가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비롯해서 이쪽을 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이쪽 역시도 상장을 하게 될 경우는 SK스퀘어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된 케이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CJ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리브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쪽 역시도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금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GS 칼텍스라든지 현재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가 실질적인 매출의 대부분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할인받는 부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됩니다. LS도 마찬가지겠죠. LS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LS전선 하나가 대부분 나타내주고 있는데 LS전선 같은 경우도 100% 현재는 상장이 안 된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상장한다 했을 때 LS가 할인받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해야 될 그런 구간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다 쪽인데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거나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부양책 성격으로서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인데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할인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비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확실히 내주고 있는 핵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